포토원더에서 보시면 사진 편집할 수 있는 웹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써봤던 것 중에 포토원더가 기능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른 웹들도 있긴 한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나마 포토원더가 좀 기능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걸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토원더라고 검색을 하면 사라졌어요. 몇 달 전에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이 포토원더라고 검색을 제가 하면 이 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웹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면 다르죠. 좀 유치하죠. 이런 스티커 같은 것만 있는데 이런 기능보다는 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이 다 웹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 안 되신 분들,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요 웹이죠. 요거 별 있는 거. 지금 전에 우리 스마트폰 기초 강좌 하신 분들은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이버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은 데가 있어서 네이버는 들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만 하세요. 포토원더라고 설치 안 되신 분만 하세요. 사실은 요거는 지금 원스토어에 들어가서는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스토어는 또 로그인이 돼야 돼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되실 거라.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뷰의 첫 번째 여기에 포토원더가 지금 어느 순간 없어져서 국어죠. 포토원더 국어전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갔어요. 설치 안 되신 분들 뷰의 첫 번째네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포토원더 올려진 쿠버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받아 볼게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얘가 이제 무료 다운로드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지금 여기 위쪽에 여기 APK 다운로드 이 웹을 다운받는다는 거. 이 APK 다운로드를 터치하는데 하면 여기 위쪽에가 혹시 뭐 허용하라고 나오면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위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게 있거든요. 내려박혀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 얘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터치하면은 얘를 이제 설치해라고 실행하라 나오거든요. 실행까지 하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메뉴가 이게 편집 메뉴, 콜라주 메뉴, 필터 카메라, 그다음 뷰티 시크릿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보면 해피 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장 영화 감상이라든지 이런 메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일단 여기 필터 카메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소다라든지 있는데 찍어보면 이 카메라보다는 소다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편집하고 콜라주 있죠. 그래서 포토원더에서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메뉴가 편집 그리고 콜라주 이 두 가지 메뉴인데 제가 포토원더를 쓰는 이유는 콜라주가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포토원더를 좀 제가 더 쓰는 편이고요. 편집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은 사진 한 장을 지금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편집하고자 한 사진 하나 가지고 와 보세요. 사진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선택하시려면 여기 위쪽에 돌아가기 누르셨다가 다시 한번 하시고요. 다 완성되시면 저장하는 메뉴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메뉴가 5개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편집을 터치해 볼게요. 메뉴가 지금 포토원더로 제가 들어온 이유는 메뉴가 많다고 했죠. 이 안에 메뉴가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편집 터치할게요. 편집을 터치하시면은 일단 메뉴 중에 첫 번째 모자이크라고 있죠. 네, 모자이크는 지금 이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안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르기 있죠. 자르기부터 할게요. 자르기를 터치하시면은 점 보인가요? 네, 점 보이면 이 부분을 일단은 점 가운데다 놓으세요. 점에다 놓지 마시고 손을 가운데 쪽에 놓으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른쪽을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비율이 저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율이라고 보이나요? 비율?
비율이 지금 기본으로는 지금 저는 정사각형으로 1대1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대 9로 다시 한번 자르거나 또는 뭐 4대 3으로 자르거나 다시 선택을 해보시면 전 3대 4로 약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끔 또는 16대 9로 하시거나 16대 9는 가로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율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자르고 싶을 때는 비율을 터치하시고요. 제일 끝에는 XX 적어진 거 있죠? XX. 네, 그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를 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율 끝에 있는 XX 누르시면 점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XX로 해서 원하는 만큼 하시고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정을 했거든요. 어느 크기 이상은 안 되죠? 네. 이 화면상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은 될 건데요. 요거 얘로 가로 세로가 지금 원하는 만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만 움직여요. 되셨으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V자 있죠? V 눌러서 체크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V 누르면 자르기가 설정 됐나요? 네, 자르기가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편집 위쪽에 이제 자르기 바로 옆쪽에 보시면 사진을 혹시 이제 가로로 찍거나 세로로 찍어 놓으시면 갤러리에서 혹시 이렇게 돌아간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은 반전과 회전을 터치하시면 사진이 이제 반전 회전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져요.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옆으로 돌아간 사진들은 시계 방향만 이렇게 한번 돌리면 되죠.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고요. 좌우를 바꾸고 싶을 때는 수평 돌기. 처음 거보다는 저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평 돌기를 하시면 좌우가 바뀌게 되죠. 수직은 이제 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사진 찍었는데 가로인 사진, 세로인 사진은 바로 여기서만 설정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가로나 세로가 변경되고 적용하실 때는 마찬가지 V 눌러서 설정. 그리고 선명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명하게. 선명하게는 사진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좀 날카롭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드럽게 보다는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왼쪽으로 할수록 이제 선명이 더 떨어지고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사진 자체가 조금 더 날카롭게 좀 되는 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V 눌러서 설정할게요. 지금 메뉴 편집에서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편집 메뉴에가 모자이크는 지금 오류가 뜨는 분들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르기, 그 다음에 반전과 회전, 그리고 선명하게 들어갔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명하게 옆쪽에 매직펜이라고 있죠. 매직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매직펜을 할 공간이 마땅하게 없어요. 매직펜은 뭐냐면은 옷을 입었는데 옷에가 뭐 나이키 돼 있다거나 그리고 로고 같은 거 또는 이제 그 로고라든지 좀 가려야 될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직펜으로 하는데 지금 저는 좀 가릴 만한 게 없어서 일단 이쪽 꽃 쪽을 문질러 볼게요. 로고 같은 경우에 그 로고들을 없애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제 매직펜을 이용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질감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무가 원래 여기 키가 컸는데 제가 나무 짧게 잘라버렸어요. 여기를 이제 이 부분만 나무는 없애버리고 이 질감으로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제 매직펜은 그 주위에 있는 질감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로고가 있었다면 로고를 자연스럽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매직펜이에요. 이거 처음 상태랑 우리가 비교를 하시려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비교라고 보이세요? 그거를 길게 눌렀다가 놔보세요. 하시면은 지금 처음 상태랑 그리고 지금 바뀐 상태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V자 눌러서 설정 하시고 매직 그 펜 옆에 보시면은 또 어떤 기능이 있는가요? 아웃포커싱. 우리 사진 찍을 때 이것도 뭐 설명 제가 한번 드렸었죠. 아웃포커싱 한번 터치해 볼게요. 아웃포커싱을 한번 터치했더니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인물이 중간에가 있거든요. 중간에가 있고 나머지는 뿌옇게 되죠. 사진 찍을 때도 보통 아웃포커스 기능이 자동 조정되기도 한데 너무 뿌연해요. 그 중심을 저는 이제 얼굴 쪽으로 다시 한번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게요. 길게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래서 놓으시면 여기 부분만 선명하게 되고 나머지는 뿌옇게 되는 거죠. 약간 흐릿하게. 이게 아웃포커싱이 되는데 너무 뿌옇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세요. 크기를 더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다 하시면은 X 누르시고 아웃포커싱을 하실 거면은 V자 누르시고. 그래서 X를 누르시면 전 X 할게요. X를 누르면은 아웃포커싱 없이 다시 돌아오죠. 되셨나요? 그리고 그 편집 메뉴에서 다시 옆쪽으로 가보시면은 색조가 있죠. 색조. 이런 색조라든지 이런 기능은 사진 우리가 편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에서 각각 사진을 다시 고정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색조가 보이네요. 그래서 밝기 조정도 다시 한번 오른쪽 하시면 더 밝아지는 거, 왼쪽 하시면 조금 더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싶으시면 어둡게 좀 더 하는 게 그래도 더 선명하게 좀 보일 거예요. 밝기에 맞춰서 대비도 조정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조금 안 맞을 거라 적절하게 조정해보세요. 채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채도를 다 빼버려요. 그래서 채도를 다 해버리시면 흑백처럼 나오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더 들어가는 거라 주황색이 좀 많이 계속 나오네요. 채도라든지 밝기라든지 대비라든지 가운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약간씩만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진 자체를 이제 더 선명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상태보다 안 이쁘면 안 되겠죠. 여기 이 사진 오른쪽 밑에 보면 비교 있거든요. 비교를 1초 이상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처음의 상태랑 지금 현재 바뀐 상태랑 보이죠? 사진 자체에다 저는 색조라든지 대비라든지 눌러서 약간 좀 어둡게 지금 조정했어요.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비교가 지금 사진 오른쪽 밑에 있거든요. 여기 1초 이상 길게 누르시면 우리 처음 상태랑 지금 상태랑 비교가 되죠. 안 하실 거면은 X 하시고 이대로 하실 거면은 V자. 그리고 편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메뉴가 리플레이션이죠. 리플레이션은 이제 이런 사진보다는 바다에서 찍은 사진, 물 나오는 사진 있죠. 물 나오는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이런 인물 사진보다는. 그래서 아래쪽에가 파도 무늬처럼 들어가는 거. 얘가 리플레이션이거든요. 아래가 기본 들어가죠. 위라든지 뭐 왼쪽 오른쪽도 들어가게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보다는 바다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그런 쪽에다가 리플레이션 넣어주시면 멋지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션 안 하실 분들은 X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메뉴가 어떤 메뉴예요? 지금 방금 편집 메뉴만 했어요. 편집에서 지금 사진을 이렇게 다 보정을 했죠.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지금 아실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매직펜만 이용해도 로고 같은 거 지울 수 있으니까 요것만도 많이 쓰겠네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꾸미기라고 있죠. 꾸미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꾸미기. 이 포토 원더는 저희가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진 편집을 좀 들어가서 아마 기본적인 기능은 조금 배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자, 꾸미기에 가보시면 꾸미기에서 메뉴가 4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로는 액세서리 한번 클릭해 보세요. 터치할게요. 터치하시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썼던 게 나오는데 여러분하고 저랑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액세서리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여기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내려받을 수 있는 곳 있죠? 분홍색. 여기가 이제 내려받는 곳이기 때문에 얘를 터치할게요. 하시면은 카툰, 만화 이미지 같은 것도 아래쪽에 쭉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액세서리도 보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사진에 어울릴 만한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자는 직접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이미 써져 있는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요. 다운받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 터치하면 되죠. 저는 카툰 쪽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카툰에서 이 꽃 모양 있는 거를 터치를 했거든요. 강아지도, 이 강아지 귀엽네요. 카툰 쪽에 가보시면은 여기 강아지라든지 꽃 모양이라든지, 저는 꽃을 할게요. 지금 사진하고 좀 어울릴 만한 거. 그래서 강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꽃 모양이라든지를 터치를 하시면 그 종류가 여러 개가 보이죠. 얘를 이제 가지고 와요. 무료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네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를 터치할게요. 그러면 방금 가지고 왔던 것들이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필요하면은 여기는 기본으로 있던 건가요? 요거? 이거 다 있나요? 하트 모양 있는 거? 이거 다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얘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더 여기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거를 누르시면 그거에 관련된 스티커들이 위쪽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스티커를 가지고 오시고 터치를 하나 해서 좀 어울릴 만한 스티커를 하나를, 이게 지금 제가 방금 가지고 왔던 건 꽃인데 왼쪽 오른쪽에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어울릴 만한 걸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X자를 누르시면은 이제 지워지는 거겠죠. 크기 조정은 하실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좌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터치를 하시면은 좌우가 변경되거든요. 좌우 변경되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화살표 보이죠? 얘를 하실 때는 주의할 점은 약간만 돌려버리면 회전돼 버려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기만 줄이시려면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줄이세요. 오른쪽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회전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들어가신 경우는 X 눌러서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 스티커를 하나 더 넣으실 거면 일단 스티커를 여기 눌러주시고요. 눌러서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스티커를 또 2개 정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이용해서 스티커를 2개. 돌릴 때는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정확하게 해서 돌려주시고, 해당하는 스티커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한번 편집 가능해요. V 적용. 그래서 지금 제가 꾸미기에서 X의 자리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데코 액자죠. 그래서 이제 되신 분들은 스티커 V자 눌러서 나오세요. 이번에 꾸미기에서 데코 액자. 테두리죠, 테두리.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내 맘대로 잘라버렸죠. 내 맘대로 잘랐기 때문에 이 액자하고 약간 크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맘대로 자르지 않을 때는 원하는 크기 뭐 4:3, 1:1로 자르시면은 이 액자하고 크기가 좀 맞을 거예요. 일단은 데코 액자. 데코 액자 선택하시면은 얘도 내려받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액자 테두리가 좀 있네요. 여기 이 중에 스티커 하나를, 액자 데코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저는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지금 메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시면 얘도 제일 앞쪽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내려받는 거 있죠. 얘도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아서 지금 예쁜 액자 테두리가 있는지 볼게요. 내려받기. 내려받기 해보시면 카툰에가 지금 테두리 있는 것들 조금 보이고 있고요. 예쁜 게 없네요. 심플. 여기 위쪽에 보면은 심플이 있거든요. 들어갔더니 내려받을 만한 것도 예쁜 건 없네요. 혹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카툰이나 또는 심플 중에 심플한 것 중에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여기 첫 번째 거 전 다운받아 볼게요. 하시면은 지금 체크를 하면은 V자가 눌러서 지금 다운이 받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지금 액자 테두리가 있으시면 바로 체크만 하시면은 들어가지고요. 그 그림을 바로 이제 터치하시면 또 걔가 또 바로 액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되셨죠? 그리고 되셨으면 이제 V자까지 V 누르시고요. 다시 꾸미기 터치할게요. 이번에 글씨 써볼게요. 꾸미기. 꾸미기 가보시면은 말풍선이 있고 브러쉬가 있죠. 말풍선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고요. 브러쉬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브러쉬 먼저 하고 글씨 쓸까요? 꾸미기에서 브러쉬 보면은 브러쉬도 이제 아래쪽에가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 종류가 보이네요. 얘도 지금 브러쉬는 예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가보시면은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랑 지금 브러쉬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더 다운받은 거. 그래서 여기 분홍색을 터치하시면 마찬가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뜨죠. 그래서 브러쉬는 좀 예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브러쉬들 종류 많이 있을 거거든요. 분홍색 눌러서 제가 브러쉬 다운받을 수 있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골라보세요. 가지고 와보세요. 물방울 브러쉬도 있네요. 이런 거 물방울 나오게 하는 거. 얘는 이제 물방울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나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를 하시면 이제 지금 내려받기가 되면은 V자가 나와요. V자가 눌러진 거는 내려받기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셔도 되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면 그 브러쉬가 화면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브러쉬를 터치해도 되고 뒤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 이제 다운받은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브러쉬를 하나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우리 브러쉬는 그리는 거죠. 그래서 화면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손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은 그 브러쉬가 들어가지죠. 다시 하시려면 뒤로 하세요. 뒤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X 하세요. X 누르시면 브러쉬를 없애는 거. 지금 현재 꾸미기에서 브러쉬 들어갔어요. 브러쉬 들어갔고요. 방금 했는데 뭐가 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X 해버리세요. 지금 여기 어울릴 만한 브러쉬를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손으로 그냥 그려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V자. 그래서 브러쉬도 종류가 많으니까 보시고 이제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이번엔 말풍선. 오늘 말풍선까지 할게요. 말풍선. 여기다 이제 글씨 쓰는 거죠. 말풍선 눌렀더니 바로 뭐가 하나 들어갔네요. 근데 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X 할게요. 지금 제가 말풍선 들어갔어요. 꾸미기에서 말풍선. X 하시고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말풍선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빨간색의 글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파란색의 글씨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그냥 이런 거 없이 글씨를 쓰고 싶으면 바로 앞쪽에 보면 이 분홍색 바로 앞에 보면 비어있는 거 하나 보이죠? 얘는 그냥 글자만 쓰는 거거든요. 글자만. 고래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서 글씨 들어가는 거네요. 흰색으로 쓰고 싶으시면 지금 나는 이런 말풍선 없이 글씨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얘를 누르세요. 요거 두 개 보이세요? 나는 이런 거 없이 이런 지금 말풍선의 바탕 없이 글씨만 쓰고 싶을 때는 흰색으로 쓰고 싶을 때는 여기 선택하시고요. 검정색 하고 싶을 때는 요거 선택하세요. 글씨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밑바탕에 이런 거 없이 넣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시고요. 저는 흰색으로 글씨만 그냥 깔끔하게 쓸게요. 그래서 얘를 누를게요. 전 요거 누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사진에다가 흰색의 글씨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글씨는 제가 아직 안 썼어요. 이 두 가지는 글씨만 넣을 때. 여기 클릭해서 편집하라고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할게요. 클릭을 한번 했더니 여기 글자를 쓰라고 나오죠.
여기를 글씨 쓰는 곳을 클릭을 해요. 클릭해서 편집하러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터치하세요. 손으로 여기 터치하시면은 글자 쓰도록 나오거든요. 글씨 일단 먼저 쓰시고 다 쓰셨으면 이제 V 눌러서 들어가게끔. 이제 X자는 없애버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거나 왼쪽 밑에 있는 연필 모양 누르시면 다시 한번 글씨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좌우 변경이고 이거 글씨를 줄일 때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줄이세요. 아니면 글씨 또 회전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줄일 때 오른쪽 밑에 이 부분을 눌러서 돌아가지 않게 좀만 보면 돌아가 버리니까 손을 잘 움직이죠. 저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줄여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놓고 움직이시면 이동할 수 있죠. 아니 글씨를 썼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게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다른 거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했던 거는 흰색 글씨, 검정색 글씨만 들어갔는데 조금 더 안 어울리면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네요. 하셨으면은 아래쪽에 이제 V 눌러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편집하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기능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할 거고요. 성형하고 특수효과는 내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장할 때는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저장이라 보이죠? 예, 저장 눌러버리면 이거 다시 편집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미 사진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 다시 글씨 수정 자체는 안 돼요. 여기다 다시 한번 글씨를 쓸 수 있지만 저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갤러리에가 보관된 거는 이 글자 수정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저장. 하시면 저장 완료 떴죠? 예,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를 누르면 다시 이제 포토 원더 첫 페이지 들어가고요. 갤러리 가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만들었던 사진 폴더로 지금 되어 있으면 포토 원더라는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저장이 됐죠.